진풍기도인 오늘 마지막 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제 칠판에 몇 개를 써놨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근원을,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뿌리를 찾는 게 왜 중요하다는 것인지는, 요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내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우주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우주의 브라만이랄지 내지는 그 브라흐마에게서 어떤 영향에 어떤 생성 과정을 거쳐서 내가 된 건지, 이거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알게 되는 거라. 내 몸을 알게 되고, 내 안에 내가 이게 몸이 단지, 아니면 그 몸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건지, 이거를 내가 밝혀내는 게 그게 사실은 그 수련이에요. 내 안에, 쉽게 내 안에 진화를 찾는다 하는 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나를 찾는 그 뿌리의 가장 근원적인 걸 찾는 게 결국 수행이거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뿌리 찾는 게 그런 과정이다, 수행이라는 게.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우리 민족에게도 이게 또 그런 게 필요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도덕이랄지 내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뭐 타락이라는 표현을 하면 뭐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죠. 사람들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또 전 지구의 어떤 이런 사는 사람들도 지금 딱 그렇게 도덕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이렇게 무너지고 굉장히 지금, 그래서 지구가 갈수록 이제 종말의 어떤 상황으로 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못된 존재가 아니야. 네 안에는 신이 있어. 그 양심이 있고, 그걸 찾아야 돼. 그렇게 자꾸 일깨워서 그렇게 가야 인간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 하면은, 이게 물질이 이게 전부야. 사람 몸이 이거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충분하게 맛있는 거 먹고, 뭘 하든지 간에 못된 짓을 하더라도 나한테 내가 돈 벌고 내가 유리한 거는 뭐든지 해도 돼. 그렇게 지금 지구가 타락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라.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더 거룩한 존재고, 내 안에는 신이라는 거룩한 존재가 내려와 있어. 이거를 알게 되어야 지금 인간이 가는 그 나쁜 길들에서 다시 선회할 수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우리 민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잖아. 온갖 뭐 정치인들, 온갖 뭐 유명한 뭐 무슨 가수도 그렇고, 온갖 그 리더를 하는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잖아. 그걸 보고 사람들은 또 따라해요. 저놈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안 하는 놈이 손해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타락해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민족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뿌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야, 와,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은 지금의 하는 짓들을 안 하게 되겠지. 우리 선조가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 조상이 그렇게 대단한데,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이렇게 못하겠지. 그 예전에 장군의 아들 보면은, 장군의 아들 마지막 장면이 내가 항상 나는 기억을 많이 해요. 그죠? 그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김도환이잖아. 그 종로의 깡패가 마지막에 바뀌지. 어떻게 바뀌어요? 듣게 되는 거지. 네 아버지가 깡패가 아니고, 내 아버지는 네가 몰라서 그렇지, 김자진 장군이라는 우리 민족의 어마어마하게 그런 장군의 위대한 분의 그 장군의 네가 아들이야. 이걸 알게 돼. 그 김도환이. 그렇게 되면서 맨날 형사가 이리와 하면은 빌빌빌 해서 맨날
그 앞에 굽신거리고 이랬는데 저 아버지가 김도환이 아버지가 김자진 그 위대한 장군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확 바뀌지. 그 형사가 이리 와 이러니까 그러잖아. 네가 와 그러잖아. 네가 와. 그 왜 그렇게 됐어? 자기 조상을 알게 되면서 그런 거야. 내가 저런 일본의 형사한테 가가지고 굽신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걸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이 위대한 것들을 밝혀야 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인류를 뭐 구원을 하니 어떠니 하니 그렇게 가지. 지금 그냥 뭐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유튜브 보면 뭐 우리 민족이 뭐 어떻게 하면서 오만 거짓말도 다 하고 그게 맞는 말인지도 뭐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다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앞뒤가 안 맞아.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뿌리를 찾는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거고 그래서 환단고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삶의 길을 갖다가 지금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원을 찾아야 이게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문화, 우리 민족, 우리 정신도 쓰고 인간도 바로 세우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역사를 밝히는 거야. 우리 고대사를 밝히는 거야. 이 고대사가 지금 우리 민족의 그 환단고기 그 짧은 그 작은 어떤 그런 분량들 외에는 우리 민족의 고대사가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환단고기 이걸 가지고 뭐 이율이라는 사람이 이게 조작을 한 거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다른 기록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찔끔찔끔 조금씩 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조선시대 때 이걸 일부러 태워버렸어요. 왜 없앴느냐?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그 고대사. 왜냐하면 우리 고대사가 다 중국에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이제 한반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중국에 자꾸 이제 우리 옛날 책들 이렇게 막 거론하면서 저거 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이 어떻게 돼 있어? 기분이 나쁘겠지. 그럼 와서 또 뭐 지배하고 또 내려펴고 이러려니까. 그 조선이 항상 중국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책들을 계속 수거를 해서 다 태워버려요. 가지고 있으면 죽였다니까. 그게 다 실록에 나와 있어,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고하면은 2개의 품을 올려줬다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 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을 그렇게 없애버리니까 지금 남아있는데. 일제시대 때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 삶의 길에 그런 도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자는 거라. 그 삶의 길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 있고. 또 이 삶의 길에 보면은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말이. 이게 이제 어원이라 하는데 이 어원을 우리가 추적하고 밝히는 게 우리의 고대 역사를 밝히는 것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갑골 문자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특히 말에 대해서. 지금 요즘 또 최근에 그 강상원 이분이 또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 강상원 박사라는 분이 이 범어 대사전 이걸 썼어요. 이 책이 얼마죠? 얼마죠? 이게 45만원짜리. 이걸 내가 곰이 하나 샀다니까. 책을 쓰려고.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옛 글이 산스크리트에서 왔다 이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 말이 산스크리트어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우리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인도에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라는 거는 지금 한반도 이 나라가 아니고 그 유라시아에 예전에 이야기했던 인류의 어떤 그 환단고기로 치면은 그 황국, 환인이 7대 환인, 그 다음에 18대 환웅, 그 다음에 고조선의 47대 당군 이렇게 이어지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환인이 다스리던 그 최초의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 환인 때의 언어가 산스크리트 언어라는 거고, 거기에 우리나라 말에 그게 아직 그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산스크리트하고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 설명들을 해놨는데 아주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 그래서 이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게 우리 민족의 언어였다. 산스크리트라는 거는 신과 연결된 언어라. 이게 그 아까 이야기했던 푸자 의식이라 이런 것도 다 산스크리트로 되거든. 산스크리트어가 굉장히 신비해요. 이게 우주의 기운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의 말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 그래서 아직도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여러 가지 푸자 의식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김문화 선생님 그때 하는 것도 들어주죠. 그 산스크리트 말이거든. 그게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그 진동이 있어. 그래서 산스크리트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남아있고, 우리나라의 말도 산스크리트어에 굉장히 이게 연관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 그게 밝혀놓은 게 그 범어 사전이라는 이런 거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지금 산스크리트어에서 각골문, 신에게 점을 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나올 때 가림토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뒤에 금성 문자가 있고, 한자를 이렇게 흘러오고, 여기에서 산스크리트어는 또 한글에 이런 것들 남아있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말 중에서도 굉장히 산스크리트에 가까운 말이 경상도 쪽의 말이에요. 경상도의 사투리가 산스크리트하고 굉장히 비슷해. 특이해. 그죠? 근데, 그래서 이 강상원 박사 이분은 이제 충청도 분인데, 그 경상도 쪽의 말을 굉장히 그 산스크리트와 연관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냈어요. 이게 이 사전이라. 이 사전인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 말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박돌법 할 때 이 발기잖아요. 그죠? 아래, 아에 이걸 쓰는 거예요. 박다, 발음할 때 그 박자하고 아래아 이 박하고는 달라. 이 아래아의 이 발음은 지금은 써있지만은, 지금 추측할 수 있는 발음은 이게 혀를 약간 안쪽으로 구부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끊어지는 듯한 그 발음이야. 그 발음을 이렇게 아래아로 이렇게 표현해. 또 이게 우리가 풍요도라고 하잖아. 국선도를. 그죠? 이게 난데없이 풍자가 들어온다고. 왜 국선도에 풍요라는 게 됐을까? 그래서 김풍기 도인이 뒤편에 보면은 김풍기 도인이 바람처럼 이렇게 막 날아갔다고 해서 그때부터 풍요도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나는 봤을 때 이 바람풍자 자체가 산스크리트 쪽으로 추적을 하면은 이게 밝음이라든지 기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이 돼요. 그걸 내가 여기에서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선도주에 정각도원 체지체령 다음에 저게 하늘 사람 선자로 읽히는데, 이걸 청산선사님이 선도주 발음할 때는 불자로 발음하잖아. 그죠? 이 불도 일하라. 이 불이라는 것도 여기에 산스크리트에 추적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불도 결국 밝다는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환국, 당국, 환당국이 할 때 환자가 환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환단 이렇게 되거든. 나무 목자에 이게 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단자 이것도 제사 지내는, 밝음의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환하다, 밝다, 그 다음에 불, 이런 것들도, 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옛 고자라 하지만은. 근데 이게 밝음이 이런 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산스크리트 사전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제 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동이의 이자에 북두칠성과 연결된 것들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북두칠성과 연결을 그렇게 많이 짓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라.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 그러지. 왜 그렇게 했어? 우리가 수행을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 밝음을 추구하는 수행을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7개의 차크라, 북두칠성과 연결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밝음을 옛날에 1900년대 전후에 사진 찍으라는 거 보면은
대부분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 외에 입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우리나라만 특별히 왜 그랬겠어요? 흰옷 입은 왜 흰옷을 숭상을 하고 이렇게 좋아했느냐? 왜? 밝음을 추구하고 밝음의 그런 수련을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수행의 어떤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를 못해요. 완전하게 이해를 못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항상 빈틈이 있어, 약점이 있어. 지금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많은 그 밝히는 문헌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석도 많이 하고 주장도 많이 하는데 이게 수행의 우리나라의 수행법을 모르고 그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완전하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절름발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자들이나 이걸 해석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민족의 전통 수련을 꼭 해야 돼. 해야 이걸 완전하게 알 수 있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 책이나 이런 거 쓴 거 보면은 일부는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잘못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왜 그렇겠어? 수행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아까 그 수행을 해야 그 우주의 의식, 신의 의식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야 우주의 지혜와 연결이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문헌적으로 자기 공부만 해가지고 그 머리에 떠오르는 거 가지고는 절대 이 깊은 세계까지 들어갈 수가 없거든. 먼저 이게 아까 그 사전에 877페이지 보면은 바람에 대해서 여기 바람풍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이 바람이 그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은 바하람 이렇게 돼 있어요. 바하람. 하자라는 표현이 꼭 하자라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바의 하 히읗 발음 하 이렇게 되는 거에다가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말의 바람이 산스크리트어로 바람이랍니다. 희한하지, 그죠? 희한하네. 기가 막히잖아. 까무러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한두 자가 아니고 무려 이 두꺼운 수만 자의 글이 이렇게 됩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샀는 거야.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이 뜻에는 어원상 물과 공기가 함유되어 있다는 뜻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라는 게 우리가 그 단순하게 공기만 생각하는 그거잖아. 근데 그 말의 뿌리에 차려 들어가면은 이 바람이라는 뜻 안에는 물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죠? 또 하나는 이 바람이라는 이 풍자를 옛날에는 뱀이라는 고도 불렀대. 뱀. 그래서 이 바람 풍자 안에 이 뱀 사자에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뱀이겠어? 쿤달리니. 그죠? 쿤달리니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 쿤달리니 현상을 바람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류도라. 그 풍류도나 국선도나 똑같아. 이게. 그죠? 그게 왜 물기가 섞여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 쿤달리니가 어디서 일어나요? 이 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에서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 현상이 바람처럼 기가 막히잖아요. 그 안에 물이 함유되어 있어. 나중에 여기 오면 환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밝음이 돼. 그게 밝이라. 불이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수련법을 알고 그 수련법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돼. 그죠? 이게 이제 내가 해야 될 역할이지. 또 보면은 밝은 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요. 밝다라는 게 산스크리트어로 밝구나 이렇게 되죠. 밝구나 이렇게. 그죠? 바의 리을 기억이 있잖아. 밝구나 이렇게 옛 글자가 산스크리트가 아직 남아있는 그렇다니까. 우리가 밝다는 게 산스크리트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선자 있잖아요. 그죠? 이 선자가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그 매 산자로 사람이 산에 들어가 있는 게 이걸 신선선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이게 수행의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 안에 이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환단고 일신광충이라 하죠. 신이 내려와서 신이 이렇게 어떤 그 이런 틀에 신의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거를 그 표현이지. 산이 이렇게 산의 모양대로 삐쭉삐쭉 해서 그렇게 된 산이 아니다. 옛날에 한자가 자연의 어떤 그 형상을 보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만 알았는데 수행에 더 이렇게 이제 이 고자를 어원을 쭉 들어가면은 이 수행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된다. 한자들이 대부분의 한자들이 이 수행의 기운하고 연결이 돼서 하늘에서 기운이 내려와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가 만들어진 그 근원적인 어떤 이유 자체가 소통이긴 하지만은 어떤 소통이냐? 신과의 소통적인 것들이야. 신이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체험들을 전달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쪽에서 언어가 발달이 많이 됐다는 거지. 일상적인 어떤 이런 쪽보다도 주로 발달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 갑골문이라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언어는 신과의 소통을 표현하는 쪽에서 발달이 된 거지. 우리로 치면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에서의 발달이 돼가지고 언어가 다 말이 다 된 건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주장하고 많이 다르지. 그런 거고. 자, 지금 뭐 갑골문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나라의 가림토문자라든지 또는 뭐 그 옛 고대의 어떤 그런 그 천부경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틀린 게 많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이제 그거를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 수련을 통해서 내 몸의 차크라를 통해서 신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연결, 의식의 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내용을 이렇게 거기에 비춰보면은 그게 진위 여부가 확인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 머리로서의 어떤 아는 지식 가지고만 이렇게 하거든. 그게 문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진위에 대한 기준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주장들이 다 다르니까 그 진위의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어떤 효과, 힘에 의해서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나느냐, 어떤 광명의 빛과 연결이 되느냐, 나는 그거라고 보는 거지. 이게 행촌 선생은 그 환단고기에 거기에 이제 그 당궁기 거기에 서문에 이제 뭐라 했냐면은 이런 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은 광명이 이렇게 따라온다. 광명이 항상 비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는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우리가 바가바디 기타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빛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 야전하라는 쪽 그런 공업물로서 출발해서 올라가면 나중에 빛이 되는 거랑 똑같이 이런 게 이 이론이 맞느냐 아니면 맞지 않느냐에 대한 검증의 기준은 뭐냐?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나름대로 수련을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게 빛과 연결이 되느냐? 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